광대 수술한다고 무조건 살이 남아서 처지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 OX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 역시도 뭐 맞아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그 수술을 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냐는 거죠. 그 위험한 수술을. 그죠? 근데 그렇게 따지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생각을 조금 바꾸실 필요도 있어요. 뭐냐면 볼처짐이라는 거에 가장 중요한 거는 뼈의 이동과 뼈의 변화량, 삭제량이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광대하면 무조건 처진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은 어폐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전에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일단 그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금 두 환자, 같은 환자인데 이 환자분 두 분 사진을 한번 보세요. 어느 게 수술 전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왜 어려울까요? 이게 전일까? 이게 전일까?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을 몇 가지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느끼셔야 돼요. 어느 쪽이 수술 전일까? 분명 이 환자분은 광대 수술을 했어요. 근데 어느 게 전일까? 뭐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걸 보고서 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이게 전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이게 뭐 전이라고 생각한다. 뭐 여러 의견이 있을 거예요. 제가 환자분 그래도 얼굴을 다 뭐 이렇게 노출시킬 수는 없어서 조금 이렇게 4분의 1 정도만 잘랐어요. 이게 광대 수술 전이거든요. 그럼 이게 광대 수술 후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 생각을 하셨듯이 이게 광대 수술 전인데 오른쪽이 광대 수술 후예요. 근데 이게 꺼졌어요. 왜 꺼졌을까? 이게 뭐 흔히 말하는 뭐 상방고정 뭐 이런 것 때문에 여기가 꺼진 걸까? 아니면 광대가 너무 많이 줄어서 꺼진 걸까? 뭐 이런 생각이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한 가지 제가 더 질문을 드릴게요. 정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 어느 얼굴이 더 나아 보여요? 이 상태에서 얼굴을 보면 왼쪽이 좀 더 나아 보이잖아요. 대부분 왼쪽이 더 낫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광대는 그러면 오른쪽이 커요? 왼쪽이 커요? 그걸 어떻게 볼까요? 뭐 수술 안 한 쪽이 이게 수술 전이라고 제가 말을 해드렸으니까 왼쪽이 크다고 당연히 하겠죠. 근데 이쪽이 크다고 어떻게 말을 하겠냐는 거죠. 아주 객관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이게 더 꺼져 있으니까 이게 더 튀어나와 보이니까 이게 크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뭐 안 보여주고 그냥 이 사진만 보고 또는 뭐 이 사진 뭐 뒤죽박죽 섞어 놓으면 어느 게 수술 전인지 후인지 여러분 헷갈릴 수 있어요. 그리고 어느 게 광대가 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더 커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가 꺼져 있으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제가 진료실에서도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남미, 브라질 이런 데 가면 삼바 춤 추시는 분들 있잖아요. 삼바 축제 할 때. 그런 데 가서 그 춤추는 분들 이렇게 멀리서 보잖아요. 그러면 허리가 진짜 가늘어 보여요. 진짜 막 이렇게 허리가 가늘어요. 그래서 와, 진짜 허리 가늘다 이렇게 보여요. 근데 가까이 가서 보잖아요. 그럼 허리가 저보다 굵어요. 그 삼바춤 추시는 여자분들이. 그분들은 허리가 저보다 굵은데 대신에 골반이 저의 2배 정도 되게 커요. 그러니까 허리가 상대적으로 가늘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때 수술 후, 전 뭐 이렇게 비교하고 판단하고 느낄 때는 주관적으로 보여지는 느낌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문제는. 절대적으로 줄어들었냐, 커졌냐는 그 다음 문제고, 만약에 이 환자가 제가 이 왼쪽 사진을 안 보여드리고 이 사진만 보여드렸다면 이 광대가 더 크다고 보이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환자를 광대를 그러면 줄어들었냐 안 줄어들었냐 그거를 객관적으로 젤리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여기 이건 제가 정렬을 해가지고 환자 얼굴을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차려시켜서 정면 봐라, 고개 숙이지도 않고 돌리지도 않고 똑같이 이렇게 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움직인 게 아니라 컴퓨터 보고 정면 봐라 그리고 딱 이렇게 눌러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귓볼 여기 튀어나온 데서 여기까지 거리를 보세요. 요 광대까지 요 녀석을 보세요. 귀 여기서부터 보이는 이 안티헬릭스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요걸 이제 저희가 용어로 헬릭스라고 그래요. 귓바퀴. 이건 안티헬릭스라고 그러는데 안티헬릭스가 보이는 양이 이 녀석이 훨씬 많이 보이죠. 여기가. 그러면 이만큼이 지금 여기서 볼 때는
한 요 정도가 광대가 들어간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광대가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로 재보면 한 3mm 정도 광대가 줄어든 상태. 그럼 광대가 지금 3mm 정도 줄어든 상태인데 이건 객관적인 수치예요. 그러니까 광대 수술을 해서 광대가 줄어들었어요. 실제로 한 3mm 정도 눈으로 보기에도. 재보니까 실제로도 자로 재보니까 줄었어요. 그런데 이 상태로 있으면은 그냥 보면 이거 누가 봐도 여기가 광대가 더 크다라고 말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이거 갖고서 오늘 조금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비슷한 크기로 환자 얼굴을 이렇게 놓고요. 자, 이쪽이 볼처짐이 심한가요? 이쪽이 볼처짐이 심한가요? 광대 수술하고 나면 사람들이 다 볼처졌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잘 모르지 않겠어요? 그러면 좀 뭐 정면이니까 잘 모르겠다 그러면 45도로 이렇게 볼게요. 어느 쪽이 더 볼이 처져 보이나요? 여기서 잘 보시면 여러분이 볼처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팔자주름이 깊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광대 수술 전이고 광대 수술 후인데 팔자주름이 깊어졌다고 말할 수 있나요? 거의 그 말은 하기가 조금 어렵죠. 여기 팔자주름 요거는 거의 다 비슷하잖아요. 근데 한 군데가 달라요. 한 군데가 어디냐면 잘 보시면 요 부분이 이쪽이 더 볼록해요. 그러면 이제 이거 갖고서 이제 볼 처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팔자주름이 없었는데 나는 생겼다. 볼이 처졌다. 막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여기는 왜 볼록해지냐는 거예요. 여기는. 이게 볼 뭉침이에요. 우리가 절개를 여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절개를 여기를 이렇게 하고 박리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박리를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자이고마티쿠스 메이저 마이너 머슬이 이런 식으로 붙어 있겠죠. 그러면 요 길이가 짧아지겠죠. 그러면 여기가 불룩해지는 거죠. 자, 이걸 갖고서 볼 처졌다라고 생각하고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환자가 지금 저랑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왼쪽 요 상황에서 그냥 이 상황으로 넘어왔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누가 봐도 나는 볼이 처졌어 라고 느끼고 또 여기 볼이 패였어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이제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되게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볼이 처지는 게 아니라 볼이 뭉치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뭉친 느낌이 생기는 거를 여러분들이 볼이 처졌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러면 여기는 왜 꺼졌냐는 거예요. 이게 꺼져서 광대 수술한 게 더 튀어나와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왜 꺼졌냐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면 뭐 상방 고정을 해서 그럴 수도 있고 골삭제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보면 이 환자도 골삭제가 꽤나 있죠. 골삭제가 꽤나 있는 상태에서 이쪽 방향으로 지금 광대 아치가 이쪽 방향으로 올라간 거고요. 그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갔죠. 고개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크던 광대가 안쪽으로 왕창 들어갔죠. 쉽게 얘기하면 지금 여기서부터 요 뼈까지의 길이 요게 지금 재보면은 한 9mm 정도 돼요. 그죠? 근데 여기서 재보면 줄어든 양을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재보면 5mm 정도 돼요. 그럼 최소한 4, 5mm는 줄었다는 거잖아요. 안쪽으로 4, 5mm가 줄어들면서 또 위쪽으로 안쪽으로 상방 고정되면서 이게 볼페임이 생겼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또 아니 광대를 수술했는데 여기는 왜 패인 거야?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광대를 수술했는데 왠지 여기가 푹 꺼져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여기가 이렇게 있던 녀석이 여기가 푹 꺼져 보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제가 낙서를 좀 하면 여기도 꺼져 보이고 여기도 꺼져 보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꺼져 보이고. 아니 여기는 이렇게 맨맨하게 평평했는데 왜 이쪽 라인 여기가 꺼지는 거야? 그러면 이건 광대 수술에서 상방 고정에서 근육이 스트레칭 되면서 교근이 이렇게 붙어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광대뼈에 붙어서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이 녀석이
안쪽으로 당겨 올라가고 속으로 밀려 들어가니까 이 근육이 스트레칭 되면서 여기가 얇아졌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볼이 패이는 것도 하나고요. 여기서 더 중요하게 여러분한테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환자분이 저한테 왜 오셨냐면 광대 수술하고 볼이 처졌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볼이 패였다. 이런 내용으로 오셨어요. 근데 수술한 지는 사실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얼마 되지도 않아서 한 두세 달 정도 됐어요. 날짜를 보면은 이게 수술 전에 찍은 CT인데 올해 5월이고요. 이거는 저한테 오셨을 때 찍은데 8월에 찍은 거예요. 그럼 불과 수술하고 3개월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피도 좀 고여 있고, 그죠? 요런데 아직도 염증도 조금 있는 것 같고. 근데 3개월 동안 이 친구가 인터넷 보고서 광대 분류압 이런 거에 대한 겁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입도 안 보이고 입도 안 벌리고 죽만 먹고 오물거리고 계속 그렇게 지낸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CT를 볼 때 잘 보면은 근육도 볼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두 개가 같은 레벨이거든요. 높이가, 요 높이가, 단면이. 그러면 이 수술하기 전에 이 근육 두께를 한번 제가 재볼게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재면 얘는 한 17mm 정도 두께가 돼요. 교근의 두께가. 근데 수술하고 나서는 이 교근 두께가 얼마로 줄었나 보세요. 11mm예요. 무려 6mm나 교근이 줄었어요. 이건 뭐냐면 안 씹어서 입 안 벌리고 안 씹고 계속 죽만 먹고 오물오물거리면서 이렇게 입을 안 벌리니까 근육이 퇴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거는 수술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이 만들어낸 거예요. 수술 후에 분류압 생기는 것 때문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입을 안 벌리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근육이 확 줄어버린 거예요. 마치 보톡스 맞은 것처럼. 제가 이 환자를 보자마자 처음에 물어봤던 게 뭐냐면 턱에 보톡스 맞았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왜냐면 여기가 꺼져 있잖아요. 아니 뭐 여기야 뭐 광대 상방 고정하고 체부 절골하고 어쩌고 했으니까는 뭐 패일 수 있다 쳐. 근데 여기는 왜 주냐는 거예요. 여기는. 이런 정도 부위에서 이렇게 여기가 줄어든 느낌이 들지 않나요? 여기는 그럭저럭 비슷하게 있는데 여기는 그럭저럭 비슷하게 있는데 이 초록색 부분이 되게 좀 줄어든 느낌 안 드세요? 요거는 여러분이 만드신 거예요. 입 안 벌리고 안 씹고 그냥 오물오물거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3개월이 됐어. 그러니까 이제 뼈는 조금 붙어 있는 것 같고 제자리에 있는 것 같고 마음이 좀 놓였어. 이제 좀 뭐 좀 먹어볼까? 하고 입을 벌리는데 입이 안 벌어져요. 그러니까 또 개구장에 인터넷 찾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교정 또 따라와요. 선생님 저 과교정이에요. 분류압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먹고 안 씹고 그냥 죽만 먹고 집에서 뒹굴뒹굴 하다 보면 이런 식이 생길 수 있어요. 근손실이 어마무시하게 일어나요. 실제로. 그래서 3개월 동안 죽만 먹고 입 안 벌린다 이런 인터넷 글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거 피하셔야 돼요. 이 환자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는 거는 광대는 줄었는데 더 튀어나와 보일 수 있어요. 왜? 주변이 더 줄어드니까. 그 다음에 팔자주름이 깊어지는 경우는 수술 전후에 별반 차이 없어요. 다만 이렇게 돌려서 봤을 때 이 부분이 살짝 뭉쳐 보이는 그런 느낌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양도 사실은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얘랑 얘랑 보면은 뭐 얼마나 차이 나요. 그렇죠? 이렇게 박아요. 여러 각도로. 뭐 여기 볼이 뭐 얼마나 처졌어요. 살짝 처진 부은 느낌? 그 정도는 있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광대가 처졌네, 볼이 처졌네, 개구장애가 오네, 뭐 이런 식으로 인터넷 보면서 막 걱정 키우고 불안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광대 수술을 할 때는 안전하게 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적당히 입 벌리고 움직이고 식사하고 하는 건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퀵광대니 뭐 비고정 방식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비고정 방식이니 퀵강대니 하시는 분들이 꼭 얘기하는 게 입 벌리면 안 된다. 딱딱한 거 먹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러면 그게 또 이제 환자들 사이에서 와전이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 2달 동안 죽만 먹었다. 나 3달 동안 죽만 먹었다. 이런 게 생겨요. 그러면 2달, 3달 동안 입을 안 벌리면요. 그 다음에 입을 벌리려고 하면 턱 관절이 무지하게 아파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팔 쭉 펴고 이렇게 팔꿈치를 접지 말고 쭉 펴고 이렇게 1시간만 있어 보세요. 그리고 이걸 딱 접으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아파요? 되게 아파요. 해보세요. 그냥 더 쉬운 예로는 고깃집에 갔는데 이렇게 의자에 있는 데가 아니라 방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양반다리하고 고기 구워 먹고서 일어설 때 이렇게 무릎 펴고 고관절 이렇게 펼 때 얼마나 뻐근해요. 불과 1~2시간 정도만 우리가 관절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도 이렇게 굳어서 아파요, 움직일 때. 그런데 무려 2~3달을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앵킬로시스라고 그래가지고, 앵킬로시스라고 해서 관절 강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관절이 쉽게 말하면 굳은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아프니까, 뭐 또 아치 쪽에 뭐 분류압이네, 뭐 과교정이네, 뭐 뼈가 흡수가 됐네, 뭐 이런 걸로 걱정하면서 인터넷을 찾아요. 그러니까 계속 일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술하고 불안한 마음에 의사 지시 안 따르고 조금 이렇게 막 인터넷 지식 따라가다 보면. 그래서 안전하게 수술하고 정상적으로 생활하면 정말 별거 아닌 수술이었는데 웬 이상한 편법들이 난무하면서 굉장히 말이 많아진 수술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요 환자분 케이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좀 참고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여기 질문 주신 내용도 그거잖아요. 뭐 광대 수술하면 무조건 살이 남아서 처진다. 저 환자 저렇게 많이 줄었는데도 그렇게 살 처져 보이진 않잖아요. 오히려 입 안 벌리고 그래서 근육 손실 오고 그래가지고 볼이 꺼져 보이는 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살 처지는 거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저는 조금 이제 그만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많이 해요. 선생님, 안면 윤곽 3개월 후에도 재수술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런 거 질문 주실 때 제가 조금 이거를 조금 뭐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질문이 특히 좀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 창에서 제 채널에 들어오셔서 여기서 돋보기 치세요. 그럼 여기서 재수술 시기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질문 주신 내용 여기 있잖아요. 광대 축수술로 발생한 부종에 따른 광대 재수술 시기. 이 영상에 보시면 또 광대 수술 후 부작용 불만족으로 광대 재수술을 고려할 때 적절한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다 영상을 예전부터 만들어 놨거든요. 이게 2년 전에 만들어 놓은 영상이에요. 그냥 제가 라이브 할 때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면 어느 정도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저는 애를 쓰지만 실제로는 저 영상만큼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못해요. 그래서 저 영상을 링크를 걸어드리거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질문 주실 때 유튜브에서 이렇게 돋보기에서 이렇게 한번 궁금한 거 이렇게 좀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검색해 보시고 한번 영상 보시고 그리고 그 영상에서 내가 궁금한 걸 해결을 못했다. 그러면 저한테 다시 한번 질문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보충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재수술이 시기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당장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가능한 한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뭐 인터넷 보면 재수술은 무조건 6개월 있다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절대 그렇잖아요.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빨리,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하루라도 빨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빨리 해주는 게 좋은 게 있고 아니면 무조건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해진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간혹 인터넷에 보면 어떤 유튜브에 보면 재수술은 무조건 기다렸다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상황을 몰라서 그래요. 그 앞전에 보여드린 이 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면 제가 그 유튜브에 제 채널에서 돋보기에다가 대고 검색하면 그 영상 보시면 아마 답변이 충분히 되실 거라고 봐요.
그걸 여기서 다시 다 틀면 우리 밤새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 한번 검색해보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제가 사각턱과 턱끝을 수술했는데 8월 18일에 3개월 뒤에 재수술 가능할까요? 뭐 상관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환자분 상태가 중요해요. 미국에 계신다고 해요. 오래 머물 수 없다 그러는데, 재건 수술을 하고서 돌아가시는 데는 저한테 2주 주시면 돼요. 그러면 실밥 뽑고 그냥 안전하게 보내드릴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주 드물게 멍이 심하게 든다거나 아니면은 염증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수는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한 99% 정도는 한 2주 정도면 그냥 외국에 돌아가셔도 아무 문제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3개월 뒤 이건 언제 하느냐 이거는요, CT를 한번 찍어보고 결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술 직전에 CT를 찍어보고 결정해야 되고, 미국에 계신다면은 한국에 오시기 전에 병원으로 연락을 주셔가지고 어떤 스케줄링을 좀 하시고, 또 전에 수술했던 병원에서 수술하기 전 CT도 찾아오셔야 되거든요. 그런 거 좀 안내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오늘 수술을 했다 그러면은 저한테 2주 주시면 돼요. 그 정도가 보통 평균이에요. 양악 수술한 지 10일 차에 접어들었는데 4일 차부터 땡김 증상이 생겨서 걱정하던 도중에 선생님 글을 찾았어요. 불안함이 조금 덜어져서 감사합니다. 근데 친구도 양악 수술했는데 친구는 수술 후에 이런 땡기는 느낌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양악 수술이라고 다 양악 수술인가요? 환자마다 양악 수술의 목적이 다 다르잖아요. 비대칭이 심해서 비대칭을 고치려고 한 경우도 있고, 또는 주걱턱이 심해서 주걱턱을 고치려고 한 경우도 있고, 또는 돌출입이 심해서 돌출입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고, 이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뼈의 움직임과 또 축의 변화가 다 달라요. 그럼 그것 때문에 환자분이 느끼는 증상도 다 달라요. 또 왼쪽 오른쪽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양악수술은 어쨌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움직였을 때 어디는 편해지고 어디는 불편해지는 게 따라와요. 그래서 이게 한쪽만 그런 게 오히려 더 양악수술 같은 경우는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그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턱끝 돌려깎기 한 후에 턱끝에 구멍을 뚫어 연부 조직을 묶어서 처짐 없는 수술 방법이 있는데 맞는 수술 방법일까요? 이 질문을 제가 지금 한 거의 몇 달째 받고 있잖아요. 턱끝에 구멍 뚫어서 연부 조직 묶어서 처짐 없는 수술 방법이 있는데 이게 6월 7일 날 방송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제가 근육, 턱끝 자르고 이런 거 논문 내용 이런 거 다 정리를 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요걸 꼭 보여드릴게요. 턱끝 근육 묶기 재배치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런 제 후배 글이 있어서 이거 잘못된 거다 공부하자, 제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 방법은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1980년대 논문에도 이런 식으로 근육을 묶는 내용이 있고요. 지금 오늘 질문 주신 내용은 이렇게 절골하고 했을 때 근육 당기는 것도 있고,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2007년도에 나온 논문인데요. 이 논문에서도 보면 이렇게 자른 다음에 이렇게 구멍 뚫어서 근육을 묶어주잖아요. 이런 작업을 하는 게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사실은 옛날부터 해오던 일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 책에도 논문에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옛날부터 이렇게 근육을 뼈에다 묶어주는 것도 했고, 그 다음에 최근 가장 19년도에 나온 논문에서도 이렇게 수술하고도 근육 묶어주는 작업하고, 또 제 선배님 구건석 선생님도 이렇게 턱끝에 멘탈리스트 리서스펜션이라는 방법으로 아까 여기 한 거랑 비슷한 거예요. 마이텍이라는 걸 써가지고 여기다 묶어주는 건데 그 수술을 지금 하고 계시고 저도 하고 있을 따름이에요. 근데 이 수술이 대단한 거인 양 말하면 안 되죠. 구멍을 뚫어서 연부 조직을 묶어서 처짐 없게 하는 방법이 있다던데 그게 지금 이거잖아요. 자른 다음에 근육을 구멍을 뚫어서 묶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언제 나온 거냐면 2007년도에 나온 논문이에요. 근데 이걸 설명하시는 선생님이 맞는 방법일까요? 이거 맞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수술로 특허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수술 방법에 특허는 없어요. 저도 지금 특허를 3개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수술 방법 특허가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은 보형물이나 이런 거에 대한 디자인 특허예요. 실용신안이라고 하죠. 실용신안 특허. 그거는 디자인에 대한
어떤 보형물이나 이런 거에 대한 특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대부분 알고 있는 뭐 그 특허라고 병원에서 광고하고 홍보하는 거는 대부분 다 상표예요, 상표. 예를 들면 제가 갖고 있는 상표는 노블캣이라는 게 상표가 제가 등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노블캣이라는 수술이 명이 제가 상표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특허라고 하긴 그렇잖아요. 그냥 상표명이에요. 이름. 이 이름은 나만 쓸 거야. 남들이 쓰려면 허락받아. 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런 거지 수술 방법에 무슨 특허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더 황당한 건 2007년도에 논문으로도 나왔고 그 이전에 80몇 년도에도 논문으로 나온 내용을 특허라고 얘기하는 건 좀 어렵죠. 그러면 그 특허를 받았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뭐 상표를 받으셨는지 뭐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땐 요거는 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꼭 참고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특허라는 게 수술 방법에 특허가 있기는 어려워요. 수술 도구, 디자인 이런 건 특허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방법에 대한 특허는 수술 방법은 조금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광고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휘둘리지 마세요. 네. 안녕하세요. 글 보고 남깁니다. 샌드위치 절골술 하였는데 지니오 하이드, 지니오 글로소스 머슬이 손상받으면 혀 밑에 부종이 난 것처럼 타석증 비슷하게 절골 직후부터 부종이 생겨 너무 부어올라 발음도 어느라고 매우 불편한데 병원에선 곧 나아진다고 기다리라고 하는데 맞는가요? 네, 맞아요. 긴턱 얘기하면서 요 얘기도 드렸죠. 이 턱끝 수술을 할 때 우리가 해박 쪽 구조를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무턱 수술할 때 보통 절골술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요 밑에 있는 요 지니오하이오이드, 지니오글로소스 요런 근육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르고 전진술을 해도 여기 근육들이 손상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조금 보여드릴게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무턱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그거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턱끝 전진술, 뭐 샌드위치 절골, 뭐 이런 거 하는 그 내용이 많은데 지금 해부학적 구조를 좀 아셔야 되는 게 마우스 플로어 머슬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근육들이 여러 근육들이 있어요. 이게 지니오 글로소스고 이게 지니오 하이오이드 본하고 연결된 거고 마일로 하이오이드도 이렇게 밑에 있고 근데 턱끝을 전진술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말썽을 부리죠. 그래서 전진술을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수술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수술 방법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완전히 그런 걸 다 해결해 주진 못한다. 제가 방송에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근데 질문 주신 내용을 보면은 수술을 절골술을 하면은 2단 절골을 하면 이런 식으로 절골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2단 절골이라는 걸 하게 되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 뒤에 있는 지니얼 튜버클이라는 애들이 있거든요. 요 뒤에 요 녀석 여기까지 잘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야지 뭐 전진이 좀 되고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절골을 해서 빼게 되죠. 근데 지금 질문 주신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요. 부종이 생겨서 혀 밑에, 혓바닥 밑에 멍이 들고 부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가 불편한 건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 치아 감각이 없는데 이것도 맞는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아래 치아 감각이 없는 거는 맞는 건 아니에요.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좋은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턱을 절골술 할 때 여기를 잘라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자른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2단 절골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자른다고 해보자고요. 그래서 여기를 이만큼 빼고 또 이 뼈를 이만큼 뺀다. 뭐 이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를 때 여기가 다치잖아요. 이게 뭐냐면 맨디블라 인사이서 너브라고 해가지고요. 아래턱 이빨로 가는 신경이 이 뼈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 뼈가 잘릴 때 그 신경이 손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신경이 손상받으면 치아에 감각이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그 수술이 꼭 그렇게 아주 나이스하고 좋다고 생각은 안 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 이유예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절골을 요 라인에서 하게 된단 말이에요. 특히나 2단 절골하면. 그러면 요 안에 뼈에 이렇게 들어가는 맨디블라 인사이서 너브가 다칠 수 있다. 그래서 절골을 요 밑에서 요렇게 하는 건 상관없겠죠. 또 요렇게 사각형 조그맣게 하는 건 상관없겠죠. 하지만 요렇게 조금만 위로 올라가는 순간 이빨 요 두 개, 요 두 개. 대표적으로는 앞니 4개예요. 아래 앞니 4개가
치아 감각이 손상된다.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질문 주신 게 수술 전에는 이렇게 갸름한 턱이었대요. 근데 수술하고 나서 여기가 불룩해졌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것도 쉽게 생각하세요. 절골술을 하면은 체부 볼륨이 줄어든다라고 제가 내록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지금 환자분의 경우에는 입꼬리부터 여기 체부까지 이 거리가 이 사진에서와 수술 전과 후에서 보면 이 거리가 100% 짧아졌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 턱을 전진하게 되면 여기 볼륨이 줄어요. 여기가 앞으로 나가니까 여기가 움푹 패여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가 살짝 불룩한 느낌이 이런 식으로 생겨요. 그래서 체부가 이렇게 볼륨이 없어져요. 일반적으로. 그러고 보면 여기 안에는 계단 현상이 있어서 볼록할 수도 있고, 또 중요한 건 살이 보통 무턱인 친구들이 볼살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살이 또 이렇게 늘어져 보여서 이렇게 불룩해 보이는 경우가 생겨요. 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여기서도 하나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볼륨 없으면서 여기는 불룩한, 여기는 불룩하면서 여기가 볼륨이 없죠. 이런 느낌. 그 다음에 또 다른 경우를 보여주면, 그러니까 이 경우도 다 2단 절골한 경우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식으로 2단 절골을 하고 나면 여기 볼륨이 없죠, 지금. 그래서 여기가 비죠. 이분도 여기가 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볼륨이 부족한 게 생기고, 지금 환자분이 말씀하신 질문 주신 요런 느낌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좀 더 정확한 거는 수술 후 CT를 찍어보면 돼요. 근데 대부분 여긴 또 혈관이 하나 지나가요. 동맥, 정맥 이렇게 세 개가. 가운데 동맥 지나가고 겉에 이렇게 정맥이 두 개가 지나가는 혈관이 지나가는데, 수술 직후에 이 혈관이 좀 많이 부어요. 수술 안 하신 분들도 턱끝 여기서 이렇게 손을 한번 쭉 끌어내려 보세요. 그럼 여기서 뽀독 하면서 뭔가 만져지는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있거든요. 이게 얼굴로 가는 동맥하고 정맥 두 개, 가운데에 동맥, 그 다음에 옆에 정맥 두 개, 동맥하고 정맥 두 개가 이렇게 페이셜 아테리 베인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그 녀석이 붓고 그게 볼록하게 만져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또 뭐 뼈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뼈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확한 거는 CT 찍어서 확인해 보시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거, 그리고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거는 답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사진을 보면서 조금 이해 안 되는 거, 여러분도 한번 보실래요? 이 사진, 수술 전 사진이고요. 이거 수술 후 사진이거든요. 근데 턱이 전진이 됐나요? 느낌상?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2단 절골이라고 해서 앞으로 2번이나 뺐어요. 그런데 전진된 양이 많이 보이시나요? 잘 보면은 전진이 됐으면 앞으로 이게 뿅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거의 티 안 나죠.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요걸로 설명드릴게요. 이 환자도 보면요, 2단 절골 했는데 실제로 앞으로 나간 건 3mm 밖에 안 되는 환자예요. 아니, 꼴랑 3mm 빼려고 이걸 2번이나 잘라가지고 막 나사를 이렇게 잔뜩 막 박을 정도로 수술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죠? 이 환자도 2단 절골 했는데 3mm 앞으로 나갔어요. 토탈에서. 이 환자도 2단 절골 했는데 그나마 많이 나간 편이에요. 11mm 나갔어요. 근데 플레이트가 더 튀어나와서 실제로는 16mm 나온 것처럼 보여요. 근데 플레이트는 이렇게 많이 박혀 있어요. 이걸 보시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8mm, 여기서 여기까지가 8mm예요. 그래서 플레이트만 보면은 16mm가 되는 게 맞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몇 mm가 나가려면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한 번 나가고 이렇게 한 번 나가야 이게 A고 이게 B면 A 더하기 B만큼 전진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수술된 걸 보면은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실제로 전진된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지 A 더하기 B가 아니에요. 이래 놓고서 나는 5mm 플레이트 쓰고 5mm 플레이트 썼으니까 너는 10mm가 나갔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이 환자도 8mm 두 개 썼으니까 16mm 나가는 게 맞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11mm 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 각도.
이거 전에 제가 설명드리면서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10mm 플레이트를 썼다고 10mm가 전진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10mm 플레이트를 썼지만 이런 식으로 휘어져 버리면 실제 전진된 양은 4mm고 오히려 플레이트만 이렇게 앞에 둥 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해요. 전진술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냥 산수적으로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지는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될 건 턱을 전진하면 체부 볼륨이 준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것만 꼭 기억하셔도 큰 실수는 안 하실 것 같아요. 그 질문 주신 분은 답이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 선생님을 뵙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선생님 도와주세요. 안면 윤곽으로 신경 손상되어서 입빛둘, 눈빛둘, 누우면 왼쪽 눈에서 눈물이 줄줄줄 구하나 온 얼굴처럼 되어서 대인기피증의 일반적인 삶을 포기한 상태이고 인생 자체가 엉망 그 자체예요. 침도 맞아보고 신경과 가서 근점도 검사도 받아보았는데 신경과에서는 이상이 없다 해서 침도 맞아봤는데 효과는 전혀 없고요. 볼 밑부분은 손으로 건드리면 찌릿찌릿합니다. 저는 웃을 수도 없고 사진을 찍어본 지 5년 되었네요. 2005년 3월에 수술했는데 5년이 넘었는데도 왠지 더 심해진 느낌이에요. 삶을 포기하려다 가족들이 살리기도 했고요. 선생님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찾아뵙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제가 사는 곳은 지방이에요. 손상된 신경을 살리는 방법은 사실은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의사들이 어떻게 해서 잘린, 없어진 신경을 되살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감각신경은 또 운동신경 중 일부는 시간이 많이 흐르면 좋아져요. 근데 이거를 제가 해드리는 거는 사실은 해드릴 게 많지가 않아요. 원인이 되는 게 따로 있다면 그 원인을 제거하는 거는 제가 해드릴 수 있지만 신경 자체를 정상으로 살려놓는 거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지금 5년 동안 고생 많이 하신 거는 알겠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경과에서 지금 검사를 받아보셨다고 하는데 근전도 검사를 받으셨거든요. 그거는 운동신경을 보는 검사예요. 그러니까 운동신경을 보는 검사 말고 감각신경을 보는 검사도 한번 받아보세요. 그리고 3차 신경통이니 뭐니 하는 그런 것도 신경과에서, 이건 동네 병원 가시면 안 되고 대학병원 가셔야 돼요. 지방 어디 계신지 모르겠는데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 신경과를 찾아가셔서 지금 저한테 말씀하신 내용을 다 말씀해 보세요. 구하나사 온 것처럼 눈도 안 감기고 눈물 줄줄 흐르고 얼굴 표정도 안 되고 아프고 볼 선대하면 찌릿찌릿하고 이 얘기를 신경과 선생님한테 다 해보세요. 그 다음에 그게 진짜로 검사를 통해서 맞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객관적으로 그거를 확인해 보고 그런 다음에 그게 진짜 문제가 있다면 그거에 대한 치료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경험적으로 보면은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분하고 한 분은 본인이 그렇게 느끼면서 팬텀 페인처럼, 그러니까 실제 아프지 않은데 내가 아프다고 느끼는 것처럼, 나쁘게 말하면 꾀병인데 꾀병을 일부러 부리는 사람은 없죠.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정신과 영역에서 만드는 그런 우리가 환상적인 통증도 있어요. 그걸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미쳤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내가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정신과 선생님한테 또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뼈 상태가 어떻고 수술은 제대로 됐는지, 수술하고서 신경을 손상 줄 만한 어떤 요인은 없는지, 지금 남아있는 이물질이나 플레이트나 고정해 놓은 것들이 혹시나 신경을 자극하지 않는지 이런 거를 찾아보고 확인해 드리는 거는 제가 할 수 있지만 궁극적인 치료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신경과 선생님한테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정신과 선생님한테 도움을 받거나 그 둘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근데 이것도 그냥 개인 병원 다니지 마시고 집 가까운데 대학병원을 가셔서 그걸 다 검사 기록을 페이퍼로 기록으로 남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도 계속 검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너무 힘드시니까 그냥 이겨내려고 혼자서 너무 애쓰시는 것 같아요. 도움을 받으세요.
신경과 선생님하고 정신과 선생님한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도움은 CT 보고 뭐 문제거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가 잘못된 건 제가 바꿔줄 수 있지만 구조가 잘못된 게 아니라 안에서 끊어지거나 문제가 생긴 거면 제 문제가 아니라 신경과 선생님 문제. 구조적으로나 신경도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있다면 그건 정신과 선생님한테도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생활이 가능하실 거예요. 힘내시고 제가 도와드릴 거는 도와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찾아오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집 가까운 데 대학병원에서 신경과는 꼭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광대 수술 후 부작용인가요? 광대 수술 후 통증으로 딱딱한 것을 잘 못 씹습니다. 삼겹살 이상의 강도는 못 씹는다.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던 중 8년에서 10년이 정도 지난 지금 재수술을 위한 상담 과정에서 왼쪽 아치 부분 뼈가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결손인지 하방이동인지 뼈삭제 흡수인지 알고 싶습니다. 입도 크게 못 벌리는 개구장애와 턱관절 통증 등이 수술로 인한 부작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의 경우 심리적 보정을 위해 재수술이 가능한지, 광대가 많이 들어가지 않았고 45도는 더 튀어나와 있습니다. 20년 된 친구도 수술한지 모릅니다. 재수술로 인해 현재 불편한 턱관절 부위 통증이 줄어드는지, 아니면 더 밀어넣거나 떨어진 아치만 붙일 경우 더 심해질 수 있는지 우려스러워 질문 드립니다. 타병원 재수술 상담 시 두상이 커서 재수술 효과가 없을 거란 말을 하는 것도 있던데 그 부분도 같이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광대 수술은 다시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픈 거는 턱관절에서 오는 거일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일단은 딱 보기에도 비대칭이 있어 보이시고요. 이거는 본인이 느끼실 수도 있고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그냥 한번 제가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우리가 수평선, 수직선을 그어서 얼굴의 비대칭 여부를 봐요. 그래서 눈뼈 밑에서 이렇게 수평선을 그어요. 그 다음에 수직선을 얼굴 눈 중앙에서 그냥 수직선을 이렇게 그어요. 그러면 지금 보면 환자분의 치아선이 여기서부터 치아선을 보면 여기서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요.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수평선을 긋는데 여기서 이렇게 수평선을 긋고요. 그 다음에 수직선으로 이렇게 얼굴 중심, 눈 중심에서 수직선을 그어요. 그러면 이 치아 중심이 틀어져 있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틀어져 있죠. 다시 말하면 환자분은 이쪽 턱이 작으시고 이게 길어요. 그러니까 턱이 이렇게 대칭으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입은 어떻게 벌어지냐면 입을 벌릴 때 저 보세요. 흉내를 내볼게요. 입을 벌릴 때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벌려요. 저도 약간 비대칭이 있어서 잘 예민하게 보시면 보일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분들은 오른쪽이 짧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입을 어떻게 벌리냐면 짧은 쪽에서 입이 이렇게 벌어져요. 이렇게 짧은 쪽에서 이렇게 할게요. 이게 짧은 쪽이다. 이쪽이 짧은 쪽이에요.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입이 이렇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벌어져요. 그리고 다물어질 때 이렇게 돌아요. 이런 식으로 돌아요. 이런 식으로. 그걸 스웨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분들은 턱관절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광대 수술 때문에 턱이 아픈 게 전혀 아니에요. 일단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 광대 CT 사진 보면 뼈 잘 붙어 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디스크 상태도 나쁘지 않아 보여요. 다만 비대칭이 있어서 약간 불편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왼쪽을 보시면 약간 하방 이동돼 있고 약간 갭이 있어요. 하지만 체부 쪽에서 단단히 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더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다만 왼쪽에서 입을 크게 벌릴 때는 이 관절이 얘가 앞에서 막아서 조금 걸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아주 크게는 벌리는데 얘가 좀 지장을 줄 수는 있어요. 그거 하나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광대 줄어든 양 자체는 과교정은 아니에요. 이 간격 자체가 한 3mm만 넘어도 큰 문제 없는데 지금 보면 7, 8mm는 돼 보여요. 근데 제가 왜 광대를
하지 말라고 하냐면요. 지금 환자분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살이 엄청 두꺼워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 볼살이 어마무시해요. 제가 정확히 뭐 CT가 없어서 재보지는 못했는데 이 볼살이 이렇게 많은 상태에서는 줄여봤자 별 재미가 없어요. 근데 뭐 조금 줄여서 여기가 뭐 요런 정도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런 식으로 조금 요만큼 좀 더 줄여서. 근데 그게 그렇게 뭐 중요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사진에서도 제가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얼굴 중심선을 이렇게 긋고 그러면 인중하고 코 중심하고 지금 틀어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지금 이렇게 틀어지죠. 인중하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틀어진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짧다는 뜻이고 이게 길다는 뜻이에요. 얼굴 라인도 보면 여기는 이렇게 둥그런데 이쪽이 이렇게 둥그런 느낌인데 여기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뻗었다 평 튀어나오죠. 짧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냥 광대를 다시 하는 거로는 요거 정도 조금 좋아지는 거, 여기 살짝 요만큼 좋아지는 거, 여기 살짝 요만큼 좋아지는 거, 그게 다예요. 근데 그거라도 원한다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입을 안 벌리는 거는 얘가 여기 걸려서 그럴 수도 있어요. 턱이 제가 입을 관절이 벌어질 때 턱이 한번 빠진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할 때. 저도 보여드릴게요. 여기 잘 보세요. 제가 입을 벌리면 하고 여기서 튀어나온 거 보이세요? 여기? 이거? 턱 관절이 여기다가 입을 벌리면 얘가 튀어나와요. 그게 이 관절이 여기까지 가는데 얘가 얘를 가는 길을 막아요. 그러면 걔끼리 부딪혀가지고 이게 아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절골해서 다시 올려주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직접 보고서 만져보고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얼굴만 보면은 광대 수술을 해서 뭐 아주 얼굴이 작아지고 그런 건 아니고 선 정리하는 정도 선에서 할 수 있을 거다. 그 다음에 잇못 벌리고 아픈 거는 뭐 과교정 이런 게 아니라 얘가 하방변이 생기면서 이 광대가 움직이는 라인을 조금 막는 그런 느낌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한번 시간 내서 병원 오세요. 이거는 직접 만나 뵙고 진찰을 해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2017년 4월 낙상사고, 오른쪽 하과두골절, 오진으로 무리하게 입 벌리고 없는 고름 빼는 시술로 아무런 조치 및 치료를 못 받았다. 그 다음에 2017년 11월에 양악수술을 권했고 치과병원인 것 같아요. 최후는 인공관절 해야 한다고 하심. 현재 국내에서도 많이들 한다고 해요. 근데 허가는 진즉이 났죠. 옛날에 허가 나서 많이들 하죠. 근데 지금은 스플린트 치료하고 큰 통증은 없고 입 잘 벌어지고 음식 먹는데 무리는 없음. CT 소견은 과두가 옆으로 누워서 붙어 있고 오른쪽 턱이 빠져 있다는 소견 들음. 그러니까 옛날에 요거 보여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하악 과두가 요렇게 있잖아요. 여기는. 근데 지금 여기는 요렇게 있는 채로 여기가 옆으로 요렇게 부러져서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요 길이가 짧아졌겠죠? 지금 말씀하시는 거의 모든 게 이 길이가 짧아진 데서 오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턱을 들어서 보면 비대칭 있고 광대가 도드라져 보이는 거는 사실은 뭐 이게 이렇게 꺼져 있으니까 조금 더 보일 수는 있고요. 귀 옆에 손을 대고 아 했을 때 과두가 만져지는데 반대쪽은 안 만져지겠다. 당연히 과두가 흡수가 되고 있을 테니까. 입술 라인 짧아졌으니까 입 틀어졌겠죠. 혀 내밀면 여기도 기울어지겠죠. 앞니치아 당연히 안 맞겠죠. 귀 앞에 통증이 있겠죠. 나이 40이다. 일단은 지금 그 양악수술 권해주셨던 선생님을 신뢰하셔도 돼요. 지금 저 상황이면요. 양악수술하고 인공관절 하는 거를 고려해 보실 것 같아요. 이 수술은 대학병원에서 받으시길 권하고요. 강남 세브란스 병원이 악관절에 관해서는 좀 잘 보시거든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이나 아니면 강남 세브란스 치과병원에 가셔서 지금 관절 상태를 확인하고 인공관절이든 아니면 양악수술이든 그 선생님들 의견을 따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황이면 양악도 해야 되고 40이시면 인공관절도 추후에는 고려를 꼭 해보셔야 될 듯 해요.
지금 이거는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두면 여기 계속 아프고 안 좋을 것 같아요. 대학병원 가서 요거는 관절면이 살아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너무 오래돼서 이 관절이 다 닳아버리면 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또 관절까지 바꿔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정도면은 그냥 여기 하악 과두만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다 나사 이렇게 박아주는 인공 하악 과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만 해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그쪽 병원 가셔서 선생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릴게요. 턱끝 축소술하면 신경 손상, 괴사, 매달린 턱. 이거 고3이신 것 같은데 신경 손상 있을 수 있죠. 매달린 턱 있을 수 있죠. 근데 괴사, 뭐가 괴사되죠? 사망, 뭐 있을 수야 있겠지만 이거는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죠. 사실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거는 개인적으로 본 적이 없고요. 신경 손상 꽤나 있어요. 매달린 턱 흔해요. 몇 프로냐 그러면 솔직히 통계 자료는 말 못하겠는데 저도 뭐 다 모아본 건 아니라서 그래도 한 10% 20%는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매달린 턱은 리프팅이나 윤곽 주사로는 절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를 좀 하세요. 행잉친 제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은 나오니까 오메가 뭐 처진 턱, 뭐 행잉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놓은 것들 많거든요. 뒤집어진 오메가 쉐입 이런 식으로 그걸 좀 보시고 이게 왜 생기는지 이해하면은 이런 얘기 못 하거든요. 그리고 턱끝 수술할 때 기계로 신경선을 볼 수 있다 그러는데 기계로 신경선을 볼 수는 없습니다. 뼛속에 있어서 엑스레이로 겨우 보는데 수술할 때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거 있으면 좋죠. 근데 이런 게 나오기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경은 뼈 속으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엑스레이로 그렇게 계속해서 보면서 하기엔 또 방사선 피폭량이 너무 많아서 안 될 것 같아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이런 거 보지 마시고 나중에 생각해도 되잖아요. 그죠? 벌써 이거 수능 공부할 때인데 괜히 이런 거 공부하고 있으라고 제가 말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급한 거 공부하고 나중에 시간 날 때 제대로 공부하고 뭐 제 유튜브 보면서도 공부를 좀 하셨으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라이브에서 이전에 욕심을 줄여서 옆광대 축소 포기하고 45도만 축소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45도 광대만 축소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냥 갈아내는 정도는 되는데 그거는 의미가 없죠. 많이가 못하죠. 그러니까 많이 못해요. 많이 못하고 조금밖에 못해요. 만약에 45도만 한다고 해서 절골을 하게 되면 어차피 똑같아요. 뭐 절골을 덜 한다거나 절골 범위는 똑같아요. 이런 거는 걱정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이런 거 본인이 고민하지 마시고요. 제발 진찰 받으세요. 전문의 선생님 만나서 CT 찍어보고 어디가 어떻게 생겼고 어디가 어떻게 줄어야 되고 이거를 진단을 받으셔야지. 그냥 본인이 인터넷 보고서 본인이 혼자 진단하고 이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수술을 안 하고 흡연을 해서 염증이 생길 수도 있지요. 수술 안 하고서도 담배 많이 피면 염증 생길 수 있어요. 턱끝을 후진하고 근육을 묶어주면 전진된 느낌은 덜할까요? 와, 이 질문이 저한테 진짜 마음이 아팠어요. 이거는 이모티콘 하나 박아줬었는데 준비해놓은 파일 지금 날라간 파일에 여기다가 뭘 박았냐면요. 이 이모티콘을 박았어요. 스티커지 스티커. 얘를 딱 박아줘야 되는 내용이에요. 얘를 딱 박아줘야 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있다니까요. 지금 이 내용을요, 이 말을 제가 여러분이 조금 듣기 편한 말로 바꿔볼게요. 제가 어떤 식으로 이 질문을 듣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반대 입장에서 한번 느껴보세요. 피부가 건조해요. 로션 바르고 비누 세수하면은 덜 건조할까요? 라고 말한 거나 똑같아요. 로션을 바르고 비누를 바르고 세수를 하면 덜 건조할까요? 그러니까 그 질문이나 똑같아요. 아니, 세수를 하는데 로션을 왜 발라요? 그죠? 그리고 로션 바르고 비누 세수하면은 로션 다 없어지잖아요. 그럼 로션 바르는 효과가 없잖아요. 그런데 로션을 왜 발라요? 하나하나를 같이 연관, 선후 관계를 안 따지고 얘 따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인들이 범하는 가장 큰 오류예요. 뭐냐면 로션 바르면 피부가 보습이 된대.
그것만 기억하고. 비누 세수하면 건조해진대. 그것만 기억하고. 그러면 그 두 개를 섞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후진을 하고 근육을 묶어주면 전진된 느낌을 덜 할까요? 자, 후진을 하면은 이중턱이 생기잖아요. 근육을 묶어주면은 이중턱을 막을 수 있고 전진된 느낌이 생기잖아요. 그럼 후진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후진하고 턱 근육 묶어주고 이러면 아무것도 안 한 그대로 느낌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 짓을 뭐 하려고 해요, 그러면. 목적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가장 큰 게 뭐냐면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에요. 이게 혼자서 인터넷 보면서 고민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제발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또 말 나온 김에 얘기를 하면 가장 흔한 여러분들 실수하는 것들 예를 들어드리면 머리가 아파요. 그러면 두통약을 찾겠죠? 근데 머리가 아프니까는 입맛이 없어서 빈속이에요. 근데 머리는 너무 아파. 그래서 약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두통은 사라졌는데 속이 쓰려. 그러니까는 또 속 쓰린 약을 먹어요. 근데 속 쓰린 약이 대부분 알마겔이라고 여러분 치약 같은 거 빨아먹는 거 있잖아요. 그거 먹으면 변비 생기거든요. 그럼 변비가 생겼어. 그럼 또 변비약, 속은 안 쓰린데 변비가 생겨. 그럼 변비가 생겼다고 또 변비약을 먹어. 이게 우리들이 가장 일반인들이 많이 약을 집어먹는 습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또 안면윤곽 했어. 인터넷 보니까 부어있는데 뭉쳐있는데 부어 보이고 막 처져 보여. 그러면 처져 보이니까 리프팅을 해야 돼. 인터넷 쳐봤더니 아큐 하면 된대. 아큐 했어. 해봤더니 웬 붓기만 하고 멍만 들고 뭉치기만 하고 울퉁불퉁하고 아프기만 하고 효과도 없어. 그러면 그 다음은 뭐랄까? 실 리프팅을 하면 된대. 그래? 그럼 실이나 한번 넣어볼까? 넣었어. 당장은 괜찮아. 한두 달 지났더니 맹꽝이야. 에이, 이것도 꽝이네. 그럼 뭐가 있을까? 리프팅. 근데 그거는 큰 수술이잖아. 무서워. 그래? 그럼 미니라는 게 있대. 그럼 미니 리프팅을 할까? 미니 리프팅을 했어. 아이고, 흉터만 생기고 칼기 됐네. 이러면서 또 효과도 못 봤어. 그러면 또 결국은 리프팅으로 가요. 근데 리프팅을 했어. 그랬더니 얼굴이 세모내진 거야. 쭉 당겨놓고니. 여기가 개턱이고. 그래서, 그러면 턱 제거해야 되나 보다. 그리고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이거 혼자서 진단하고 병원엔 돈 내고서 자기가 원하는 거 하러 다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예가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1년에 정말 수십 명을 봐요. 그렇게 하고 오시는 분들. 차트에 한 10줄, 8줄 적어 왔는데 지금 내용을 계속 본인들이 하고 오세요. 그럼 그걸 막아줄 수 있어야 되는데 왜 못 막아주냐. 의사들이 돈 주면 다 해주니까 그래요. 그리고 환자는 저한테 와서 제가 이렇게 다 설명을 해주고 그러지 말아라 해도요. 본인 생각에 그래도 될 것 같으면 해보고 싶어져요. 그래서 하고 와요. 그래서 그게 제일 제가 안타까워하는 부분입니다. 꼭 이 질문 주신 분은 기억하시길 바라요. 지금 이 환자분 영상에서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턱끝 전진을 했는데도 여기 처짐이 보이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동일한 케이스인데 여기도 처짐이 있어서 다른 케이스가 아니라 동일한 케이스예요. 영상을 안 보신 거예요. 영상을 천천히 보세요. 그러면 이 영상, 요 부분에서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냐면요.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전진량은 미미하고 길이가 많이 줄어들어서 오히려 처졌다라고 제가 분명히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영상을 띄엄띄엄 넘겨보시고서 궁금하니까 질문을 남기신 것 같아요. 조금만 천천히 길더라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답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저번에 수술의 종류에 따른 뼈를 얼마만큼 잘라내는지 얼마나 많이 이동하는지에 따라 피부 처짐에 더 영향을 주는 거라고 하신 부분 이해됐습니다. 평소에 서칭을 하면서 이 부분이 궁금했거든요.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거 무시하세요. 저도 이거 되게 많이 알거든요. 100% 처짐 온다, 뭐 갈비살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아 갈비살은 물속에다 넣고서 한 2-3시간씩 삶잖아. 그거랑 어떻게 비교를 해요. 그리고 갈비 뼈대에 붙어 있는 거는 인대예요. 인대. 근육이 붙어 있는. 골막하고 인대라고 다르다고요. 골막이랑 인대는 달라요. 그리고 안면 유지 인대니까 갈비살에 붙어 있는 인대랑 비슷하다고 이렇게 우기는 건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무시하세요.
워낙에 무식하면 용감한 소리를 막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무리를 걸어요. 그리고 기차 타고 달나라도 가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4차원 의학을 만드시는 분들은 정말 본인 하시는 일 열심히 하시지 뭐 이렇게 남을 훈수를 놓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잘 모르시면서. 뼈를 깎는 수술은 어때도 저 말대로 다 처짐이 오는 건가요? OX라고 대답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O라고 말할 거예요. 하지만 이 양이 굉장히 미미하거나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 이건 제가 말한 영상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볼처짐 해서 영상 한번 다 봐보세요. 그러면 지금 제 말 다 이해하실 거예요. 저 원리면 다른 부위 성형, 피부 절개에서 실리콘을 넣는데 어쨌든 피부를 잠깐 떼어내니까 처짐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티를 자꾸 벗으면 목이 늘어나죠. 이런 거. 이런 티 자꾸 이렇게 벗을 때 이렇게 벗으면 목 늘어나죠. 그러면 목 안 늘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벗고 안 입어야 돼요. 그러려면 티를 왜 샀어요? 입으려고 샀지. 그러면 입고 있으면 계속 더러워지잖아요. 그럼 안 빨아요? 목 안 늘어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걸 생각하란 얘기예요. 자꾸 이런 이론이나 말도 안 되는 이론에 빠져가지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나는 티가 목 늘어나는 게 싫어. 그래서 안 입을 거야. 그럼 티를 뭐 하려고 샀니? 이렇게 질문하겠죠? 그래서 나는 입고서 안 벗어. 더러워. 이렇게 되겠죠? 그럼 현실적으로는 우리는 어떻게 선택해야 돼요? 이렇게 목 이렇게 쫙 내려서 이렇게 안 벗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쭉 벗으면 되잖아요. 자꾸 입었다 벗었다 하면 목은 늘어나겠죠. 그걸 막을 수는 없죠. 그 논리의 사슬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뺑뺑이를 도는 거예요. 말장난에 놀아나고. 이게 다 그 내용이에요. 볼처짐에 대한 내용은 거의 그 논리의 사슬에서 여러분들이 뺑뺑이를 돌고 있는 거예요.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안 하고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마치 기차놀이 하듯이. 그게 끊임없는 이 질문을 만들어내요. 이거는 지금 제가 7년째 떠들고 있는 얘기인데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래요. 궁금한 게 있어요. 3D 프린터로 본시멘트 재료 쓰시는데 실리콘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인허가를 따로 받아야 돼요. 근데 그건 제가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회사에서 받아야 되는데 회사에서 수지 타산이 안 맞나 봐요. 인허가 받는데 한 2년, 1년 반 이렇게 걸리거든요. 돈도 많이 들고. 근데 이건 뭐 실리콘 만들어서 얼마나 수요가 있을까. 그래서 회사에서 허가를 안 받아서 그래요. 제가 우기고 우겨가지고 이 3D 프린팅 해서 실리콘 보형물 만든 게 코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쪽 회사에 야, 요런 데도 좀 만들어봐. 요새 꼬시고 있는데 넘어올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는 거면 했죠.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어서. 선생님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제 긴턱에 주걱턱. 대학병원에서 앞턱만 절제하면 된다고 성형외과는 사각턱과 앞턱을 해서 윤곽 2종을 하라고. 어떤 게 적절할까요? 제가 환자분 턱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말만 듣고서 어떻게 알까요? 그냥 환자분의 긴 턱에 주걱턱 이러면 제가 딱 환자분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긴 턱에 주걱턱이라고 하고서는 사각턱 얘기도 나와요. 저는 환자분을 본 적이 없어요. 환자분 얼굴도 모르고 뼈 사진도 없고 CT도 몰라요. 그런데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자체가 넌센스예요. 최소한 대학에 계신 분은 환자분의 CT랑 엑스레이를 봤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성형외과 가셔서 상담받으셨던 곳에서도 CT, 엑스레이를 봤을 텐데 그 양반들 말이 어쨌든 간에 제 말보다 맞겠죠. 저는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궁금하다고 길 가는 아저씨한테 그냥 물어보는 거나 똑같아요. 저는 지금 이런 질문에는 길 가는 아저씨일 뿐이에요. 정보가 없어요. 저한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만한. 진단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 갖고서 답을 주는 것 자체가 되게 위험해요. 그리고 환자분만 혼돈 와요. 내가 말한다고 내 말 듣지도 않아요. 근데 뭐 하려고 묻고 대답하고 서로 시간 낭비하고 누구는 저러네 누구는 저러네 누구는 저러네 이런 얘기밖에 못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답을 할 수 없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 잘 참고하세요. 모 병원에서 사다리꼴 절제가 무조건 답이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사다리꼴 절골은 분류합이골 확률이 크지 않나요? 분류합 확률하고는 사실은 상관없고요. 사다리꼴 절골이라는 절제가 이게 무조건 답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저는 이렇게 무조건이라고 말하는 사람 되게 싫어해요. 의학에 무조건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는 것만 절대적으로 옳다. 이거는 정말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요새 제일
스트레스 받는 거 하나만 얘기해 드리면요. 저 모 병원 환자들 질문 오는 거랑 병원에 상담 오는 게 저한테 상당히 스트레스가 되고 있어요. 아니, 수술은 그 병원에 가서 하고 왜 잘 됐는지 확인은 자꾸 저한테 오시고 저한테 질문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뒤에도 나올 텐데요. 그쪽 병원 예약이 안 돼가지고 저한테 질문한대요. 제가 이해는 되는데, 아니, 수술해놓고서는 환자 상담도 안 해주고, 환자가 궁금하다는데 답도 안 해주는 병원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은 수술을 하죠? 이 모 병원에서? 사랑은 너랑 하고 결혼은 딴애랑 할게. 뭐 이런, 우리 그러면 그런 남자 있으면 뭐라 그래요? 너랑 너 정말 사랑해. 근데 결혼은 얘랑 할 거야. 그런 사람이 있으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쓰레기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좀 어색한 거예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은 그 병원 험담하는 것처럼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잘 됐다 그러면은 안심하세요?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또 그 병원 가서 수술은 하고 또 상담은 계속 와요. 내가 무슨 그 병원 상담실장도 아니고 말이야. 그죠? 그래서 살짝 스트레스 받아요. 이 모병원. 아니, 바쁘다고 환자를 경과를 안 봐줘요. 그런 병원 뭐하래서 수술을 해요, 여러분? 정말 궁금해요. 저 이런 병원에서 왜 여러분들 수술하고서 이렇게 저한테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따 또 나와요. 보세요, 한번. 사다리꼴 절골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사다리꼴 절골은 수술을 좀 많이 해본 사람은 누구나 사다리꼴 절골을 해요.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일자로 똑 자르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초짜예요. 실제로 수술을 많이 해본, 광대 수술을 좀 많이 해본 사람은 사다리꼴 절골을 해요. 요거 그냥 그려서 설명드릴게요. 별거 아닌데 의사들끼리 그냥 테크닉적인 거라. 예를 들면 여러분 이렇게 생긴 뼈가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이 뼈를 이쪽 방향으로 줄이고 싶어. 예를 들면 이쪽 방향으로 줄이고 싶어요. 그럼 여기를 부러뜨리면 되죠. 그죠? 근데 여기를 일자로 부러뜨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줄어들죠? 그리고서 밀어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를 피벗 포인트로 해서 뼈는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요. 그렇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가 벌어지잖아요. 이거 이해되세요? 이렇게 뼈가 붙어 있는데 일자로 잘랐어요. 그리고 안으로 밀어 넣었어요. 그럼 여기가 벌어지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일자로 잘라서 회전했어. 그럼 벌어지잖아요. 그쵸? 그럼 실제로는 어떻게 하냐? 뼈가 만약에 광대뼈가 이렇게 있다 쳐봐요. 그러면 실제로는 자를 때 어떻게 자르냐면 이렇게 잘라요. 약간. 그래서 얘를 빼버려요. 아니면 갈아서 날리던가. 그 다음에 얘를 오므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뜨는 데가 없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만 해도 되는데 그 모 병원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를 이렇게 잘라요. 이만큼. 그래서 얘를 빼버려요. 그리고 상방 고정하고 안쪽으로 당겨요. 그래서 볼페인 만들고 이런 걸 하죠. 그러니까 본인 방법에 대해서 주장하는 건 좋은데 이게 뭐 자기만 하는 것처럼 뭐 자기가 만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지 말자고요. 이거는 목수들 불러다 놓고 얘기해도 알 정도로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환자들한테 설명할 건 아니죠. 근데 그런 거를 잘 이렇게 환자들한테 말로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분류압은 상관없고요. 분류압은 뼈 접촉 문제이기 때문에 좀 다른 얘기고요. 무조건 답이다 이런 표현 쓰는 의사 선생님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만 맞고 다른 사람은 틀려 이런 표현 쓰는 사람들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원장님은 광대 수술할 때 앞광대도 줄이시나요? 자, 이것도 모병원 얘기죠. 광대 수술하면서 앞광대도 볼록하게 만들어준다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 영상 이거를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앞광대라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영상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앞광대가 어디야? 옆광대, 앞광대 45도 광대 위치와 진단 요 영상이 나와요. 요거 꼭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앞광대, 옆광대 45도 광대 위치를 알면 광대 숙소술로 앞광대가 변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요 두 영상을 보세요. 그러면 지금 질문 주신 거에 대한 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질문 주시기 전에 꼭 이렇게 좀 검색을 좀 해보시고 질문 주시면 개인적으로는 참 좋을 것 같아요. 또 나오잖아요. 사다리꼴 절골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위에 얘기했죠? 답이 됐을까 모르겠네요. 아랫입술 축소 수술 받았습니다. 이제 한 달 지났네요. 마취할 땐 일반 마취했고요. 입술 중간쯤 마취된 것처럼 얼얼한 느낌이 있는데 언제 돌아올까요? 뭐 부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뭐 피가 고여서 그럴 수도 있고 종류는 되게 많아요. 근데 신경을 끊어먹기는 입술 축소할 땐 되게 힘드니까 요런 거는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언제쯤 돌아올까요? 솔직히 그 누구도 몰라요. 근데 뭐 안 돌아올 거냐? 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조금 마음의 여유 가지고 기다리시면 언젠가 보면 괜찮아졌네? 이런 날이 올 거예요. 혹시 큰 코 절개 수술하신다는 말씀하신 병원 정보 알 수 있을까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옴무앤 판무 성형외과라고 황규석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저는 권하지 않아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세로로 잘라가지고 피부를 잘라내는 거예요. 근데 이 흉터가 서양 사람들은 그럭저럭 받아들이는데 이게 저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황규석 선생님이 요거를 저번에 저희 세미나 때 발표를 하셔서 보긴 했는데 저는 용기가 안 나요. 환자들이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턱 근육이 뭉쳐서 풀려고 마사지를 했었는데 유지인대에 영향이 있을까요? 유지인대는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그 괴담 때문에 이런 얘기 하는데요. 그러면 세수도 못하고 앉아도 못 있고 누워만 계셔야 돼요. 이런 것까지 걱정하는 분이면. 그럼 세수는 어떻게 하세요? 코는 어떻게 풀고 눈곱은 어떻게 띄고 다 유지인대에 영향을 주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논리에 이 볼처짐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논리에 빠져 있는 거죠. 영향이 없겠어요? 있지요. 있냐 없냐 물어보면 있어요. 그럼 있으면 걱정해야 되나요? 이런 거로 너무 연연해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숨도 못 쉬어요. 코 수술과 노블캣 둘 다 하려면 코 수술 후에 노블캣 하는 걸 추천해 주셨어요. 그러면 코 수술할 때 코끝을 고려해서 좀 더 높게 높게 해달라고 하세요. 가능한 한. 네. 얼마나 높게? 글쎄. 환자 상태에 따라 다르겠죠. 저도 모르죠. 환자분 상태를 제가 모르는데. 제가 뭐 잡아준다고 선생님이 그렇게 수술해 주실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저한테 같이 하세요 라고 말하는데 뭐 제가 꼭 저한테 하라고 좀 강요하지 않아요. 딴 데 가서 하고 오셔도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조금 뭐 안전하게 높일 수 있는 만큼 최대치로 높여오는 게 저는 수술하기 편해요. 이것도 답답했는데 제목 보고 놀라서 들어왔어요. 오늘 턱끝 필러 ECC 맞고 왔는데 나중 되면 필러가 저절로 녹나요? 녹는 다음에 몸속에 축적이 되는 건가요? 아니 그것도 모르고 필러 맞았어요? 녹아서 분해돼서 없어져요. 네, 축적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 아세요? ASKY? 안 생겨요, 안 생겨.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 저도 같은 현상입니다. 5년이 지났는데 나아진 게 전혀 없어서 삶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네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운동하시는 게 현실적으로는 가장 도움이 돼요. 입 운동 열심히 하시면서 시간을 좀 여유롭게 가져보세요. 근데 5년이 지났다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 근데 이거는 어떻게 수술적 교정을 하기는 정말 조금 너무 모험이 많아요. 얻는 것보다 잃을 게 더 많을 것 같아서 수술적으로 교정은 저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신경 손상에 관한 거 보았는데요. 고주파나 윤곽 주사를 맞으면 신경이 손상되는 부위이고 어떤 사람은 3차 신경 같다 말씀해 주셨는데 고주파랑 윤곽 주사 맞으면 신경 손상이 일어나는 것인가요? 이 질문도 똑같은 얘기예요. 이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아까 제가 볼처짐 뭐 이런 거랑 그 논리의 사슬에 여러분들이 빠진다고 얘기해 드렸잖아요. 이게 그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3차 신경통이 왔다고 하는데 그럼 고주파랑 윤곽 주사 맞으면 신경 손상이 일어나는 것인가요? 논리가 없어요. 그냥 비약이에요. 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면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르면 비행기. 여러분 이거 아시죠? 이게 논리가 있나요? 나름 논리는 있죠. 근데 뭐 내용이 없죠. 내용이. 그렇다던데 신경 손상에 대한 거 봤어. 근데 이거나 이거 하면 신경이 손상될 수 있어. 그런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삼청신경이 왔대. 그랬는데 그러면은 이거 받으면 다 이렇게 오나? 아니잖아요. 중국 가면은 뭐 폐암 걸리나? 미세먼지 때문에? 아니잖아요. 하지만 확률로 보면
가능성은 높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중국 못 갈 이유는 없잖아요. 수영장, 락스물이에요, 락스물. 수영장 물이. 그러면 락스는 피부에 안 좋고 모발에도 안 좋아. 탈모도 생길 수 있고 피부염도 생길 수 있고. 그죠? 그러면 수영장 가면 안 되나요? 그 정도는 아니잖아. 여러분이 그 논리 함정에 빠져가지고 계속 묻고 다니더라고요. 지금 제가 7년, 8년 동안 유튜브 하면서 또는 블로그 하면서 느낀 건데 그 논리의 함정에 빠졌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해도 누구는 그러던데 이런 식이에요. 신경 눌리는 거 아니에요. 윤곽주사랑 고주파하는 거 신경하고 크게 관련 없는데 윤곽주사니 하는 주사가 고주파는 딱히 그렇진 않아요. 윤곽주사 맞으면서 바늘이 신경을 건드릴 가능성 있죠. 그 다음에 고주파 말고 뭐 체외 충격파라고 제가 영상 잘 보면 고주파가 아니라 체외 충격파예요. 체외 충격파는 신경 손상을 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제가 생각해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죠. 고주파가 아니라 체외 충격파인데 이거는 주사 바늘이 신경을 찌르는 거고 체외 충격파는 신경을 자극을 주는 건데 질문은 눌리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띄엄띄엄 영상 보시고 본인 생각대로 질문을 주시는 것 같아요. 조금 시간 아까워요. 여러분 영상 조금만 질문 주시기 전에 해당 영상은 조금 성의 있게 봐주세요. 저도 시간 내서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너무 대충 보고 질문하면 이게 조금 시간 너무 아깝잖아요, 서로. 수술하시고 무턱이신 분, 이분하고 저랑 똑같은데 이분이 이분이에요. 이분이 이분이고요. 근데 다른 분 같아서요. 다른 분 아니고 같은 분입니다. 병원으로 오시면은 CT로 아예 보여드릴게요. 제가 무턱 보형물 넣은 지 6, 7년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필러도 아니고 점점 낮아지지는 않죠. 뼈에 스며드는 느낌인데 뭐 제가 한다고 뭐 다르겠어요. 근데 무턱 보형물 넣은 게 6, 7년이 되어서 낮아지는 게 아니라 이게 뼈 침식이나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이 적응하고 피부가 얇아지고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뭐 제가 한다고 뭐 또 다르겠어요. 본인 느낌이 그런 건데 6, 7년 지나면 살도 많이 빠지고 뭐 얼굴 살도 얇아지고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꼭 생각하세요. 참 이걸 참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전 인터넷에 이런 분들이 정말 진짜 뭐 하시는 분들인지 모르겠어요. 윤곽 쳤는데 윤곽을 왜 쳐요? 윤곽을 잘라야지. 그죠? 저거 턱관절 문제 생긴 듯. 성형외과 의사들은 턱관절은 칼 안 댔고 수술이랑 연관 없다 하는데 이거 윤곽 친 사람들은 당장은 문제 없지만 몇 년 지나면 많이 찾아와요. 턱관절 질환. 그냥 윤곽 부작용이라고 생각하셔야 할 듯. 원래 사람 볼 칼 한 번 대면 그거 내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이 어딨어요. 사람 몸 칼 한 번 대면 그거 내 거 아니에요. 턱이나 광대 치면 근육도 방해되고 구조도 변화되는데 어설프게 어디서 들은 거 갖고서 이제 논리 전개를 하는 거죠. 그죠? 그때부터 내 것이 아니게 되고 계속 데미지 쌓이다가 턱관절 질환 오는 거예요. 무슨 게임이에요? 격투기 게임? 데미지 쌓이게? 턱관절 오는 거예요. 당장 부작용 눈앞에 안 나타난다고 의사 선생님이 수술이랑 상관없다고 선 긋는 게 문제임. 자, 안면 윤곽 수술하고 턱관절 질환이 올 수 있냐 없냐. 의사들의 입장은 없다예요. 근데 이럴 순 있어요. 윤곽 수술 전에 원래부터 있던 턱관절 질환이 윤곽 수술 후에 심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대부분이 수술 전 CT를 보면 다 비대칭을 갖고 있거나 턱관절에 문제가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병원에 비대면 상담 오시거나 저 상담 오신 분들 보면은 제가 영상을 항상 찍거든요. 비대면 상담 오시는 분들 요새 영상을 항상 찍어요. 입 모양 움직이는 거랑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입 벌리는 거를 봐요. 여러분도 집에서 거울 보고 해보세요. 이렇게 하고요. 입을 천천히 벌렸다가 천천히 다무는 거예요. 제 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가 해볼게요. 이렇게. 여러분도 거울 보고 이거 해보세요. 저도 보면은 이렇게 벌어졌다 약간 이렇게 와요. 얼굴 비대칭이 있으니까. 이쪽이 길어요, 저는. 이쪽이 짧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벌어졌다 이렇게 다물어져요.
여러분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다르겠죠? 그게 있는 분들이 비대칭 판단 안 하고 윤곽 수술했다가 턱관절 아프다고, 턱관절 질환 났다고, 윤곽 수술해서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본인 나름대로 4차원 의학을 갖고 인터넷에 글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참 부지런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 이래놓고서는 결론이 뭐예요? 의사들 나쁘다. 윤곽 수술 하지 말아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 참 부지런한 사람들 많아요. 이 말 듣고 안 하는 사람도 바보 아닌가?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이 말 믿고. 근데 이 말 들으면 불안해지는 건 사람의 심리죠. 그러니까 또 저 같은 사람한테 또 이거 갖고 물어요. 누가 그러던데 이러고. 그죠? 이게 참 소모적인 낭비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옆광대 말고 45도 광대만 줄이고 싶은데요. 정면 말고 어쩌고저쩌고. 두상이 넓어서 옆광대 줄이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45도 광대는 줄여도 되지 않나요? 정면이 아니라 45도쯤. 뭐 줄일 수야 있어요. 근데 도움이 될까요? 환자분 상태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단이 없는 수술이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알 수가 없죠. 환자 개인 캐릭터가 다 다른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꼭 진단을 먼저 받으세요. 진단, 그 다음에 환자분이 원하는 거, 그 다음에 의사가 가능하다는 거, 안 하다는 걸 골라줘야 돼요. 그렇게 선택하고 남은 목적을 가지고 이 목적을 이루려면 어떤 수술을 해야 되는지를 나열해 줄 거예요. 옵션을 줄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취사 선택하고 정해지면 그 다음에 부작용, 뭐 수술 기간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근데 앞에는 다 까먹고 인터넷 보고 혼자 하고 뒤에만 의사랑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는 물건 파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지양합니다. 이거 영상을, 그러니까 질문을 제가 봤는데요. 환자분 그냥 병원으로 오세요. 지금 머릿속에서 환자분이 써놓은 이 주관적인 느낌이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이마가 가로 세로로 다 넓은데 수술 후에 이마가 돌출이 되면 가정이죠. 가로 세로로 덜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더 넓어 보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사람마다 케바케예요. 두 번째로 이 수술을 하고 나서 코 성형을 해서 미간과 콧대를 높이면 눈이 몰려 보이고, 미간과 콧대를 높인다고 눈이 몰려 보이지 않아요. 바깥쪽 여백이 많은 편이라 미간과 코가 높아지면서 눈이 많이 몰려 보이게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걱정하고 계시죠. 세 번째는 보형물 삽입 후에 추가로 이마에 지방 이식을 해서 영상에 나온 여성분보다 더 여성스럽고 입체적인 이마를 만들 수야 있겠죠. 근데 그게 이쁠까요? 모르겠어요. 네 번째는 제가 측두근뼈가 발달하고 관자놀이가 꺼져 있는데요. 그전에는 안 그래도 측두근뼈가 발달해서, 측두근뼈라는 거는 없고요. 측두골이 있겠죠. 이마가 옆으로 넓은데 관자놀이 필러까지 맞으면 이마가 가로로 너무 넓어지면서 눈 바깥쪽 여백이 더 심하게 도드라질까봐 못했어요. 그런데 두상이 커서 옆광대를 깎는 수술은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이게 지금 일기를 쓰신 건지 질문을 쓰신 건지. 혹시 보형물 삽입을 하면 이마에 입체감이 약간 생기니 측두근에 지방 이식을 해서 매끄럽게 해도 이마와 눈 바깥쪽 여백이 덜 넓어 보일까요? 그렇지 않죠. 제가 눈과 눈썹 사이가 굉장히 가까운데 수술을 하면 더 가까워 보일 거잖아요? 아니요. 그래서 남성성을 강조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가깝다고 남성성이 강조되지는 않아요. 그러면 수술 후에 이마 거상을 한 번 더 해서 눈과 눈썹 사이를 거리를 넓힐 수도 있겠지요. 근데 그걸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은 그냥 혼자서 생각하시는 거지. 이거 누가 듣고서 환자분 모습을 보고 답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진짜 이런 질문들 인터넷에 하시는 건 답을 드려도 제가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혼돈만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은 조금 지양했으면 합니다. 낮아진다면 얼마나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늑연골 수술했는데 이런 얘기인데요. 늑연골로 코 수술했는데 낮아지는 게 얼마나 낮아지냐. 보통 한 1년에서 2, 3년 지나면서 천천히 낮아져요. 그러다가 시간 지나면 멈춰요. 그게 보통 한 2, 3년, 4, 5년. 근데 재수술을 한다는 거는 재수술 목적에 따라 달라요. 흡수는 3, 4년까지도 가는 것 같아요. 4년 뒤에 늑입자 인조진피로 싼 부분 흡수돼서 울퉁불퉁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답은 없어요. 질문 주신 내용 자체가.
늑연골 코끝에 하면 나중에 뚫린다는 분도 계시고, 저는 본 적은 없어요. 이런 말 자꾸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가늑연골을 코끝에 한다고 왜 뚫리나요? 늑연골도 연골 살 때문에 살 비침이나 뚫리지는 않아요. 전 본 적은 없어요. 근데 너무 과도하게 높여놓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비쳐 보이는 건 있겠죠. 흉살 때문에 전체 늑연골에도 구축을 수 있다고 다시 건들지 말고 그렇게 살라고 냅두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의견을 좀 더, 이게 의사 선생님이면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세요. 코끝 갈고 나서 진피로 덮으면 된다. 이건 가볍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귀 뒤 근막이나 두피 근막은 굉장히 얇아요. 여러분 화장실에서 두루마리 쓰는 휴지 정도 두께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거의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밥 쌀 때 김 쓰죠? 그거는 김밥을 동그랗게 하기 위함이지, 그 김의 두께가 무슨 우리가 뭘 여기를 보완해주고 이러진 않잖아요. 김밥은 밥을 동그랗게 말기 위함이지, 김밥에 싸는 김 자체가 두께가 있어서 뭐 커버하거나 두께 볼륨을 주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근막이나 두피 근막 이런 건 김밥 싸는 김이랑 비슷한 거예요. 연골을 싸서 움직이지 않고 돌아다니지 않게 가둬놓는 목적밖에 없지 그 이상의 목적은 없어요. 콧구멍 삼각형으로 보이는 현상 비주, 이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겠어요. 이거는 제가 질문을 못 알아듣겠어요. 높아져서 비주 때문인지 코가 길어 보여요. 이건 본인 느낌인데 저는 본인 얼굴을 모르잖아요. 길이 연장을 안 하셨다는데 이것도 수술한 사람 말이잖아요. 전에는 비주 잘린 코라 지금은 비주 때문에 전부 다 길어 보입니다. 이거 뭐 그냥 소감 쓰셨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웃을 때도 코끝이 전처럼 안 움직여서 코도 끝이 강조되었고요. 그래, 전 모르겠다니까요. 이렇게 말해도. 콧볼 축소해서 칭칭했는데, 이게 칭칭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근데 살짝 땡김도 있어요. 이거 하면 땡겨요, 당연히. 글쎄요. 기다리지 마시고 병원으로 오세요. 이거는 글로 이렇게 쓸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모양인지, 어떤 상태인지 전혀 모르는데 그냥 본인이 느끼는 느낌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이 말을 듣고 제가 무슨 판단을 하겠어요. 우리 집에 아빠가 계신데요. 아빠가 누워있고 숨을 쉬는 것 같긴 한데 좀 천천히 쉬는 것 같기도 하고, 배가 아픈가? 아닌데 침을 흘리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아빠 어디 아픈 거예요? 지금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엉투당스럽게 이렇게 조금 본인 느낌만 얘기하시면 답을 드리는 게 오히려 더 제가 신뢰라니까요. 이번 주에 유독 이런 질문들이 많아요. 선생님, 수술 시에 광대의 완벽한 고정이 잘 이루어졌을 경우 환자의 부주의, 후관리, 광대 분류압 반응 발생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굉장히 적어요. 네. 부작용 케이스만 보다 보니 부작용이 굉장히 흔해 보이는데요. 그렇죠. 잘된 사람은 광대 수술한 거 글 안 쓰고 다니죠. 그죠? 어느 정도 빈도로 분류압이 발생하는지. 완전히 붙는 거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조금 벌어져 있는 거 상관없어요. 한 3, 4년 지나 보면 다 뼈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분류압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만들어낸 약간 괴담이 있어요. 광대 수술이 제일 문제되는 게 뭐냐면 하도 인터넷에 괴담이 막 생겨서 그래요. 분류압. 그죠? 그 다음에 볼처짐. 이게 완전히 괴담처럼 돼버려가지고 굉장히 이런 글들이 7년 내내 계속 재생산돼요. 마치 옛날에 공항 가면 삐소리 난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하루에도 몇백 명씩 광대 수술을 하겠죠. 그들은 인터넷이 안 돼서 환자분과 같은 고민을 못 할까요? 반대로 질문해 보세요. 나는 인터넷도 되고 유튜브도 보는데 쟤네들은 게을러서 유튜브도 안 보고 인터넷도 안 보고 공부도 안 해가지고 저렇게 분류압을 당한 걸 거야. 나는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나는 분류압을 이겨낼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분들도 인터넷 되고요. 공부 많이 하신 분들 많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길 바래요. 원장님, 광대뼈 축소술하게 될 시 눈꼬리가 내려갈 수도 있나요? 눈꼬리 내려갈 수 있어요. 광대 수술할 때 눈가 쪽에 바짝 잘라서 할 때 이렇게 눈 안과골을 침범하는 절골선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쪽이 안쪽 코 쪽이에요. 여기가 이게 바깥쪽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요 절골 라인이 지금 여기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비유하면 지금 여기에 보면은 자이고마티코
프론탈 수처 라인이 이렇게 있잖아요. 요거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요게 그거니까 지금 절골 라인이 얘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눈매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눈에 솔직히 말하면 눈동자, 눈을 움직이는 뼈대가 이 텐던 이 것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게 절골 라인이 이렇게 되면 이 텐던들이 얘가 끊어지면 큰일 나고요. 요런 끈들이 끊어질 수 있겠죠. 또는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막 피가 고이고 막 멍이 들고 이러면서 흉살이 생기면 요런 데들이 당기는 힘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면 눈꼬리가 움직이고 바뀔 수 있지요. 근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죠. 근데 가능하냐 그러면은 이러한 해부학적 구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수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눈 쪽도 영향 받을 수 있죠. 답이 되셨길 바래요. 동양 사람들 이 수술 잘 없어요. 이런 사람이면 수술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면 수술할 필요 없죠. 이런 사람이면 수술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인지 이 사람인지 이 사람인지 어떻게 아냐. 고개를 들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걸 해보세요. 이거. 제 이 턱 여기 보이세요? 목젖 있는 데 있죠? 갑상연골이거든요. 이거. 거기서 이거를 하는 거예요. 이걸. 힘을 빡 줘요. 이렇게. 그러면 이 활경근이라고 하는 애가 딱 경계가 생기거든요. 근데 저는 어딨나 한번 보세요. 여기 오목하게 패이는 데 보이세요? 이거? 저는 딱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중턱이 없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여기랑 여기 사이예요. 그리고 근육이 늘어지고 이렇게 갈라지는 서양 애들에 비해서 동양 사람들은 이 살이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근육을 묶어주는 작업을 필요로 하는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모든 환자를 이걸 한다? 이거는 조금 여기 조금 꼬매주는 거 하면서 괜히 특색이 있어 보이려는 느낌이 좀 더 강해요. 워낙에는 이런 경우에 해주는 수술이에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래요. 핀 제거 늦게 하면 구멍 안 메워지나요? 여기에 올라가 있죠. 광대 핀 제거 후 생기는 구멍. 이래가지고 영상이 딱 올라가 있잖아요. 저번에도 질문 주셨던 내용.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대부분 제가 답변 드렸던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검색 좀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핀 제거하면 입속 절개, 구렛나래 절개 하죠. 그리고 부분 마취예요. 네, 수면 마취예요. 수면 마취. 제가 이 수술법 이게 또 이제 사다리꼴 절골이죠. 또 이거. 빵을 먹다가 씹을 때 어쩌고 저쩌고 볼거짐도 교정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보세요. 수술한 병원을 예약을 하긴 했지만 시간이 나지 않아 9월 말쯤 예약을 했는데 많이 불안해서 선생님께 여쭤봅니다. 아, 그리고 수술 후에 유독 오른쪽 아침마다 많이 붓습니다. 이거 뭐 제가 본 적도 없는 분이고 지금 환자분 뼈 상태도 모르는데 이거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답 드릴 수가 없다니까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냥 본인이 어떤 수술을 받았고 말로는 하셨는데 제 머릿속에 그려지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냥 느낌만 있잖아요. 빵을 먹다가 나 어제 빵을 먹었고 어제 친구랑 떡볶이를 사 먹고 독서실에 갔는데 갑자기 배가 고파서 캐러멜을 먹었고 뭐 이런 얘기 저한테 하면서 궁금한 건 뭐죠? 소리가 난다예요. 한마디로. 그죠? 통증도 느껴지고 CT 찍어보고 확인해보면 될 일인데 저는 환자분 어떻게 수술했는지도 모르고 어떤 상태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질문은 제가 답 드릴 수가 없다는 거. 앞으로는 이런 질문은 제가 그냥 병원으로 직접 내원하지 않으시면 글만으로는 답변 못 드릴 것 같네요 라고 그냥 답변 드리고 이렇게 라이브 때 말씀 안 드릴게요. 질문을 모를 수밖에 없어요. 원장님, 그러면 외상으로 인한 얼굴 신경 눌림, 신경 손상, 외상 강도가 골절 정도 돼야 돼요. 네, 거의 교통사고급이에요. 칼로 째이는 경우, 그 다음에 이런 날카로운 데 딱 찍혔을 때 신경이 놀래는 경우, 그런 경우 있죠. 근데 이런 경우는 흔치는 않아요. 아주 세게 맞는 경우는 이렇게 주먹으로 맞는다던가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는 있지만 가능성 굉장히 떨어지고, 칼로 베이는 경우는 뭐 흔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날카로운 뭐 책 같은 거 이런 걸로 만약에 꽉 맞았다 그러면 신경이 손상받을 수 있어요. 뼈는 안 부러졌어도. 코성형을 하고 싶은 병원은 다른 곳이고 무턱수술은 선생님 병원에서 하고 싶은데 이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코성형 하신 선생님이 저 무턱할 건데 이러면은 뭐 언제쯤 돼요? 그러면 그냥 얘기하면 돼요. 제가 결정할 건 아니고 코성형 하신 선생님이 괜찮다 이렇게 하시면 그냥 저는 상관없어요. 사실은 상관없어요. 근데 그래도 한 2주는 텀 두자. 보통 이렇게 말을 하죠. 원장님 광대 수술을 고민 중인데 엑스레이 찍은 걸 확인해 보니 연부 조직이 너무 두껍더라고요. 11mm예요. 근데 연부 조직을 본인이 어떻게 재죠? 엑스레이로 연부 조직 두께 재는 사람은 또 처음 봤어요. 163에 46kg이고 몸엔 살이 없으나 얼굴엔 많습니다. 연부 조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남들처럼 조직 두께 8mm만 돼도 6mm는 줄일 수 있는데 그냥 체념해야 하나요? 광대도 더 커 보이고 얼굴도 통통해 보여요. 45도 광대 부분은 뼈는 일자인데 튀어나와 있는 이유가 뭔가요? 궁금해요. 자, 이걸 연부 조직 두께래요. 진짜 잘못 생각한 거예요.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거 같고요. 자, 여러분. 이 환자분의 피부 두께를 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모습에서 이렇게 하고서 이게 피부 두께인가요? 이게 정확한가요? 이렇게 재면 이게 피부 두께다 이렇게 재면은 정확할까요? 지금 20mm 정도 나오죠? 근데 실제로 잴 때는 어떻게 재냐면요 이렇게 단면에서 재요. 단면에서. 그러면 어디냐에 따라서 비슷한 위치도 다르게 보여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광대에서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재면은 두께가 7mm 나오죠? 근데 이렇게 재면 14mm 나오죠? 그럼 어느 게 피부 두께예요? 부위마다 달라요. 그렇잖아요. 여기도 보면 여기서 재면 여기는 10mm 정도 되고요. 7mm, 13mm, 10mm 부위마다 달라요. 부위마다. 그런데 이걸 갖고 피부 두께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틀렸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건 광대가 아니에요. 이건 유두돌기라고 하는 거고요. 광대는 지금 환자분 얼굴에서 이렇게 있는 여기예요. 그럼 피부 두께를 재시더라도 여기를 재야 되는 거예요. 굳이 잰다면. 여기가 아니고. 여기 피부를 두께를 잴 필요는 없잖아요. 광대 수술하는데. 그러니까 엑스레이 볼 줄 모르시는 분이 또 이렇게 의사 흉내 내기 시작하면 또 이것도 힘들어요. 이것도 보세요. 이 뼈 두께를 또 이렇게 재고 계세요. 이걸 또 8mm, 10mm 이러고요. 그러니까 이걸 줄일 수 있다 생각하는 거죠. 큰일 나죠. 이거 뚫고 들어가면 뇌예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자체가 이거 9mm니까 나 9mm 줄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잘못됐어요. 한참. 그러니까 모르는데 CT 보고 이렇게 혼자서 그러시면 안 돼요. 또 하나. 어디가 일자예요. 광대뼈 두툼하니 튼실하게 튀어나와 있구만. 지금 요런 데 튀어나온 데 안 보이세요? 45도 광도. 그리고 이게 무슨 일자예요. 이렇게 튀어나와서 이렇게 가잖아요. 이게 옆광대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본인이 막 이러고 있잖아요. 옳지 않아요. 그리고 잘 보세요. 45도 광대 부분에 뼈는 일자인데 튀어나와 있는 이유는 뭔가요? 여기 보세요. 여기 튀어나와 있잖아요. 광대뼈가 워낙에 그렇게 생겼어요. 본인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그래서 그거를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면 사람이 워낙에 그렇게 생겼어요 라고 답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여기가 유독 조금 돌출된 모습이 조금 보이기는 해요. 환자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왜 또 이렇게 의사 흉내 내면서 이걸 자로 재는 분이 계신지 난 그것도 참 놀랬어요. 이번에는. 그리고 이걸 피부 두께라고 재는 거는 정말 안 돼요. 이건 정말 틀려요. 여러분. 그리고 이 정도 광대면 글쎄요. 피부 모습이랑 같이 나온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CT를 절 보여주시면 도움이 되잖아요. 아니면 이런 상태에서라도 고개 들어서 이렇게 보면 피부가 보인단 말이에요. 또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도 본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해서라도 겨우 보는 건데 혼자서 이런 거 고민하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이거 뭐 잰다고 뭐 부위마다 달라요, 두께는. 그러니까 이거 갖고 여러분이 판단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광대 축소술 시 절골선에 대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질문 주신 분이 또 전에 한번 제가 답변 드렸던 내용이라서 그거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영상을 한번 저번에 설명드렸거든요. 지금 질문 주신 내용이 뭔지 먼저 보여드리면 이런 방법, 2번 방법, 3번, 4번 뭐 이렇게 막 해놓으셨어요. 근데 이거 갖고서 뭐가 좋냐, 어쩌냐, 저쩌냐 하시는데 그냥 이 영상 보세요. 제가 시뮬레이션 해놓은 거 있거든요.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해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영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걸 틀 수도 있는데 그러기엔 너무 늦어지니까 이 영상 여기 돋보기에서 안화, 절골 치면 나와요. 절골 라인, 안화 이렇게 치면 나오거든요. 요거 보시고 한번 저한테 답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4번이냐 별 차이 없어요. 뭐 3번 4번은 뭐 여기 높이 차이인데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고요. 2번은 솔직히 저는 여기 신경 지나가는데 톱 지나가는 거 별로 안 좋아서 싫어요. 그 다음에 1번은 안아 이쪽에 붙이는 거는 이 영상 보시면 도움 안 된다 라고 제가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질문들이 다 조금 뭐랄까 이전에 답변 드렸던 내용들 재탕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제 방송 자주 보셨던 분들은 조금 지루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질문 주신 내용은 이렇게 좀 답변을 드렸고요.